리시브를 보는 마인드? 마인드. 리시브를 받는 마인드. 아, 받는 마인드. 리시브를 제가 왼손잡이 그때 탔어요. 가려, 왼손 개인전 있잖아요. 내가 탔어. 안 보여. 왼손잡이 안 보이는데, 없는데, 안 될 때 마인드. 잘 될 때 말고, 리시브가 안 될 때 마인드를, 너무 어려운가요? 일단 좀 질문이 네. 살짝 어렵기도 한데, 리시브 마인드. 리시브, 사실 저도 리시브를, 저는 제 시합 영상을 보고 내가 왜 리시브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아, 왜요? 일단 내가 물론 리시브가 잘 될 때가 있어. 네. 그때가 언제냐? 상대방이 맞는 순간에 라켓만 볼 때. 맞아요. 무조건 다른 데 시선, 다른 데 집중 안 하고 그 맞는 순간에 있잖아요. 그 라켓 각만 보고 그 라켓 각을 따라서만 하면은 보이니까는 내가 템포도 맞춰줘요. 맞는 순간을 보잖아요. 네. 안 급해져. 네, 저도 그래요. 네, 맞는 순간을 보면은 안 급해지고 내가 여유있게 리시브가 되고 여유있게 리시브가 되거든. 네네. 근데 제가 시합 영상을 보고 나 리시브 내가 이렇게 치니까 리시브를 못했구나 라고 느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실수인가요? 어떤 실수냐면 네. 저는 요즘 리시브 레슨을 회원들을 시키다 보면은 네. 내가 이거를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공이 빠지지 않게 막아놓고 넣는다 생각하라고 해요. 아, 막아놓고 막아놓고 넣어주라고. 아, 막아놓고 넣어주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공이 안 찍히는 걸 봤어. 안 찍히는 걸 봤는데 내 자세가 안정감 있는 자세가 안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공 거리가 안 맞아요. 네. 내가 이 공을 알아도 공 거리를 놓쳐서 다 밀리는 거야. 네. 그래서 실수가 나오거든요. 네네. 걸리고 템포 네. 안 맞아가지고 킥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킥을 알아. 그래서 이 공을 내가 나한 공이하고 잡아가지고 친다고 하는 게 이렇게 잡으면서 밀려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막아놓고 먼저 그게 그 말이구나. 네. 그러니까 막아놓는다면은 라켓이 이렇게 막혀있거든요. 네. 근데 네. 내가 뭐 공을 이렇게 잡아서 친다 생각하잖아? 각이 틀어져요. 아, 뭔가 자세를 찾고 엄청난, 이거 좋은 팁인데요? 그리고 오, 맞아요. 웬만하면 리시브 할 때 라켓을 이렇게 커트볼이 왔어. 네. 근데 내가 이거를 걸고 싶어. 그러면 나는 내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약간 뒤에서 나오라 그래요, 무조건. 다시요. 나 이해를 못했어. 왜냐면 커트볼, 왜? 상대방이 커트볼을 네. 넣었어. 근데 네네. 내가 걸 수 있는 공이니까 내가 드라이브를 걸려고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이거를 그렇죠. 너무 이렇게 커트공이라고 생각하고 내려버리잖아? 그럼 네. 바운드가 팡 이렇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아래에서 위로 나와버려서. 네네. 근데 내가 이 공을 약간 뒤에서 잡는다 네. 라는 개념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뒤로 빼더라도 내려가. 아.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지. 아. 좋은. 이것도 질문 좋은 질문. 우리가 요즘 드라이브를 이렇게 네네. 알려줘도 드라이브, 커트 드라이브, 러클 드라이브, 라켓 가게 세우고 이게 없어. 무조건 숙여놓고 쳐도 다 들어가는 공들이에요. 드라이브 자체도. 네네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사람들이 이렇게 너클을 훅 넣잖아요. 네. 너클을 훅 넣어. 그냥 빠른 서브인 거야. 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뒤에서 바로 푸시하면 들어갈 공이거든. 네. 근데 내가 훅 넣었다고 쇼트를 하려고 하다가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이런 불필요한 사이드를 없애기 위해서 네. 막아놓고 치라고 많이 해. 아, 오늘. 네. 네. 저도 제가 리시브가 약한 편이라서 저는 그리고 스타일이 코치님도 알다시피 선제 스타일이에요. 뭘 무조건 먼저 걸고 무조건 먼저 튕기게 건드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브 좀만 삐져나오면은 실수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 좀만 떨어지면 바로 실수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아놓고 하면은 이거를 진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지 말고 뒤에서 약간 공을 흘려놓고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받아주고 뒤에서 나와주고 안 찍힌 공도 그냥 뒤에서 건드려주고 킴볼도 그냥 뒤에서 바로
백스윙 없이. 우리가 복싱 리시브 할 때, 네. 복싱 리시브 할 때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들어가거든요. 긴 볼. 긴 볼. 네. 자, 우리가 복싱 리시브를 할 때 섰어요. 네. 근데 상대방이 길게 훅 넣었어. 네. 너 걸어라 하고 훅 넣었어. 네. 근데 이 공을 잡아서 치려고 하는 순간 공 도망가요. 맞아요. 예. 리시브는 무조건 백스윙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백스윙이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이렇게 걸진 않거든? 지금 명언 하셨어, 명언. 네. 여기에서 그냥 길게 훅 주면은 몸으로 그냥 몸으로만 눌러놓고 여기서 바로 나와야 돼. 이 엔드라인 있잖아요. 이 네네. 엔드라인에서 바로 나와야 돼. 이거를 그러면 여기 개인전 할 때도 써먹어도 된다는 거죠? 당연. 어차피 한 방울 내가 그렇죠. 크게 생각 안 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길게 왔을 때 마찬가지야. 네. 물론 우리가 뭐 남자들 같은 경우 힘이 좋으니까는 늦었어도 당겨지지만 네네. 여자들 같은 경우는 다 밀려, 그렇게 치면. 네. 길게 훅 오면은 그냥 이 라인 그대로 드라이브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을 좀 막아놓고 친다는 느낌으로 하라고 해요. 오늘 청기누수 한 두세 개 나왔네. 이거 또 그게 웃긴. 정말 그거 말 듣고 진짜 느낀 게 많아요. 제가 실제적으로 리시브도 약하니까 저도 빠른 거 오면 아까 진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저보다 저부스 분들한테 항상 말한 게 빨리 오잖아요? 스윙 하지 말고 그냥 짧게 하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저도 그게 맞는데 이걸 정확하게 저도 잘 못 쓰는데 정확하게 꼬집고 말씀하시니까 맞아요. 이제 다시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서브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초보자들은. 네. 그럼 여기에서 그냥 커트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은 너클이야. 네. 근데 그 커트볼들은 다 받아. 초심자들도 커트볼들은 다 거의 다 리시브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 러클에서 타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돌려. 네. 못 막은 거지. 네. 근데 이거를 넣고 온 거는 막는다고만 생각해도 이렇게 막기만 해도 공 들어가요. 너 그러니까. 한번 받아보시. 제가 받아볼까요? 예. 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너클. 기다려. 여기 그냥 기다렸다가 훅 뒤에서. 약간 짧은 공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짧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리시브를 하냐면 이렇게 들어가 버려. 저도 그렇게 들어가요. 저도. 이렇게 들어가 버려. 그러면서 실수가 나와. 근데 네. 지금은 이제 공이 회전이 이제 나도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따닥 들어가지만 네. 진짜로 시작한다 하면은 이렇게 달라들어지거든요. 그죠. 무조건 그러면- 짧은 공들은 특히나 나 좀 흘려놓고 천천히. 엄청 기다렸다 치네. 네. 그러면 상대방은 박자도 뺏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럼 나도 다음 준비 여유도 생기고. 근데 사람들이 네. 아직 이 기다리는 걸 못해. 왜냐, 공이 짧으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근데 탁구는 바운드 되고 올라오는 걸 치잖아요. 근데 대부분 바운드 되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바운드 되고 무조건 나와. 흘러나온다. 어제 레슨했어요. 섰다 하고 흘러나왔다 표현을 배웠어. 대부분이 흘러나오는 공들인데 네. 우리는 어디로 따라가? 바운드 된 위치로 따라가서 여기서 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네. 안 맞지. 타점이. 커트볼도 마찬가지거든요. 커트볼. 흘려놓고 쑥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네. 기다리면 돼. 네. 근데 우리가 보통 패버리지. 네. 가볍게. 리시브는 가볍게 무조건. 마인드 자체가 리시브 마인드 자체를 좀 바꾼다는 게 이게 네, 우리가 리시브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한테 선제를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과도한 힘이 생겨. 맞아요. 근데 해보면 공격으로 승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항상 먼저 잡으려고 하잖아. 그죠. 근데 내가 서브 넣은 거를 상대방이 강하게도 아니야. 회전만 풀어주면 그게 까다롭게 와요. 네, 저 답답해. 먼저 튕겨밀고 살짝 맞아. 건들면 답답해요. 이게 강한 게 아니어도 템포 맞추기가 어려워지거든.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선수들 거를 많이 보니까는 완벽하게 해버리려고 하니까 중국 선수 마롱 판전도 거 막 그런 것들 하니까 그래서 좀 실수가 네. 많이 나오죠. 네. 상위 부스들은 그렇게 되겠지. 네. 그만큼 오래 쳤으니까 네. 임팩트도 되고. 근데 이제 하위 부스들이 아직 그게 안 만들어졌는데 따라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게 표현이 제가 이해랑 코치님하고 또 했던데 스톱 있잖아요. 플리, 네. 스톱.
치키타 하면서 느낀 게 제가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중국 선수, 우리나라 다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 따라 유튜브 보고 따라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바꿨잖아. 그리고 뭘 바꿨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왕초보님 따라 하세요. 기회 되면 무조건 여기 맞고 정점 다음에 가도 안 늦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번에 저 시합을 써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대 이렇게 잡았어. 이겼어, 사실. 그 사람을 내가 세게도 안 하고 살짝만 쭉 건드려서 줬는데 저희가 아무도 어려워. 못해. 아무도 못해. 템포, 예. 이 템포를 뺏겨버려요. 어려워. 쉽지 근데 않아. 내가 내가 뭔가를 안 주려고 막 하면 내 실수를 박아버리고 내 실수를 날려버리고 떠버리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 느낀 게 맞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느낀 게 커트 내 테이블에 맞고 나서 가도 안 늦어. 그 전에는 맞자마자 여기 오고 있을 때 막 떨어져 지점으로 가버려. 미리 찾아가거든요. 네. 그 유튜브 보고 유튜브는 미리 찾아가는 유튜브가 많아요. 선수들 거는 이미 알잖아. 선수들 급이 있으니까. 그쵸. 예측을, 어느 정도 네, 예측하니까. 근데 그걸 제가 따라했거든. 근데 실전은 아니라는 거지. 그걸 네, 느꼈어요. 그리고 또 선수들은 정확한 기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세랑 길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선수들이 생활체육에 와서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길이 없어. 아. 이 생활체육인들은 길이 없어. 그 공이 길대로 치지 않고 이렇게 이게 이 길로 올 수 새로운 길을 있다고? 만들어보죠. 진짜 개척을 해요. 공들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에서는 좀 예측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이것도 또 청기누설인데. 아유,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줘가지고 많이 배웠어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뛰어요. 그래서 이걸로 해도 충분히